안녕하세요. 영감한똘의 영똘쌤입니다. 자, 이번 시간 현종 들어가는데 현종은 예속 논쟁만 정리하시면 됩니다. 역사 공부할 때 예속 논쟁 정말 짜증났죠. 왜 짜증났을까? 갑자기 남인 서인 등장해가지고 1년, 3년, 6개월, 1년 막 얘기하고 뭐 정통성 얘기하고 너무 복잡한 거야. 그래서 예속 논쟁만 하면 갑자기 이제 역사가 싫어지고 막 서인 등장 뭐 남인 등장 서인 남인만 들어도 머리가 찌끈찌끈해져. 그럴 필요가 없다. 어차피 여긴 되게 쉽게 나와요. 쉽게 나오니까 필요한 것만 정리하시라. 필요한 것만 정리하시면 돼요. 일단 기본적으로 예속 논쟁은 뭐다? 상봉 얘기가 나와야 돼. 자의 대비까지 해주면 너무 좋아. 자의 대비 내용과 관련된 자료 제시가 많고, 그런데 꼭 상복 얘기를 한다 이 말이지. 이 얘기를 하면서 상복이 빠질래야 빠질 수가 없어. 그럼 상복 얘기 나면 예속 논쟁 얘기구나. 가로 바로 정리하시면 돼요. 남인이 언제 기고 언제 서인이 언제 기고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 중요하지 않아. 시험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어요. 알면 좋지. 알면 당연히 좋지. 하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문제 틀릴 일은 없다. 뭐만 기억하면 된다. 현종 때 예속 논쟁이 몇 차례? 2차례 있었다는 것만 잘 기억하시면 돼요. 자, 처음에가 뭐냐? 기회 예송이야. 이 기회란 말이 잘 안 떠올라. 기회 그때는 어떻게 했냐면 내기의 캔디 해주면 돼. 내기의 캔디 노래에서 내기의 상복. 현종에서 이 기회만 상복 맴도는 거야. 내기의 상복만 들려. 그래서 기회 예송하면은 뭐 관련이다? 상복 관련이다. 이 정도만 해주시면 됩니다. 현나 일집송입니다. 현나 뭐야? 고려 현나. 나주 5초 만에 도망가. 고려 현나 5초 이렇게 했잖아. 그냥 현나 같이 연결합니다. 그럼 고려 현종이고 이건 조선 현종. 일집송이야. 대비란 말이 자꾸 나오니까 대비 상복송이 있는데 대비가 몇 년을 입어야 되냐? 효정이 죽었을 때 대비 상복을 몇 년 해야 되느냐? 기의 예성인데 누가 이겨? 서인 뭔 적자야. 이 효종은 적자 있는데 그냥 짧게 입지. 1년만 입어. 기의 예송이 이제 여기서 나오는데 기시열의 기에 하면 해피야. 기시열이 이긴 거야. 내 말 잘 들었네. 효종은 차남이야. 자의 대비 1년만 입으세요. 이게 성공했다 이 말이지. 그래서 기회에서 이 정도만 정리하면 됩니다. 그래서 필요하신 분은 더 읽어보시면 되는데 효종이 이제 죽은 거야. 그때 이제 대비의 복상 연내에 대한 논쟁이 있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서인 반정 이유는 서인이 대세라. 서인 따를 수밖에 없다. 현종 힘이 하나도 없어요. 아버지가 차남이라고 차별하는 거. 어우씨 하면서 어쩔 수 없이 서인 손을 들어줬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국조 오래 얘기했잖아요. 누구? 성종이 더 중요합니다. 그 예법 가지고 논쟁이 일어났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현종 직위년이야, 직위년. 어쩔 수 없어. 현종이 힘이 없어. 그 다음에 2차가 갑인예송이야. 갑인예송은 현나 이집송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대비 상복이 갑이다. 그랬지. 이게 상복이 갑이야. 하고 상복 또 징글징글해 상복거린다 이 말이지. 이제 누구야? 효종의 비. 효종 비. 자, 엄마가 되겠지. 엄마 죽었는데 또 자의 대비 복상 가지고 난린 거지. 난리야. 그래서 이제는 뭐 현종이 나 이제 어깨 좀 펼래. 우리 아버지 적자는 아니지. 우리 아버지 뭔 차남은 차남이야. 무조건 정통성 있어. 그냥 하던 대로 해가지고 결국 여기는 남인의 1년설이 채택됩니다. 그래서 남인승 여기에 들어가는 것이 2차 갑인예송입니다. 이제 현종 말년이야. 근데 이거 딱 하고 나서 바로 이제 현종이 죽고 뭐가 돼? 이제 숙종이 황국 대마왕 숙종이 이제 자리를 잇게 되는 겁니다. 말년에 이제 아버지의 정통성을 확보했다. 근데 뭐 하냐고 바로 죽어버렸네. 그래서 현나 이집 대비 상복송 상복이 갑 해가지고 2차 갑인예송 기억하시면 아주 좋겠습니다. 자, 이것저것 다 때려치고 그냥 현종 때 상복 가지고 예속 논쟁이 있었어. 이것만 기억하셔도 돼요. 강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막 이렇게 하는 건데 나중에 요약판 들어갑니다. 요약판 짧게 3급만 통과할 수 있도록 아주 짧게 들어가는 요약판을 만들어 줄 건데 급하시면은 그것만 듣고 그냥 막 몇 번 듣고 그냥 들어가면 돼. 그럼 무조건 3급 나옵니다.
자, 정답 선지로 됐던 것들만 잘 모아가지고 해줄 겁니다. 여기도 가볍게 처리할 거야. 그냥 예성 논쟁, 현종의 예성 논쟁만 기억하세요. 이런 식으로. 한국 대마왕 숙종 이렇게 나옵니다. 이제 숙종 때 한국이 여러 차례는 숙종 아주 그냥 마음이 그냥 이랬다 저랬다 그냥 변덕왕이야 변덕왕. 그래서 신하만 죽어나가고 그다음에 이제 마누라들이 개고생합니다. 개고생. 자, 경신 한국 1차 한국이야. 이 한국 대마왕 숙종. 어떻게 외우시냐면 허우적 삼복도의 경신이다. 굳이 이렇게까지 한 이유는 뭐냐면 이 허적이라는 자료 제시하고 삼복의 형제, 삼복 형제의 변이라는 이 자료 제시가 자꾸 나온다고. 그때는 뭘 얘기한다? 경신 한국, 한국 얘기야. 그러면 답은 뭐냐? 다른 한국들이야. 뭐 여기 원자 책봉에 관련된 거나 아니면 인연항우 보기에 관련된 내용이 정답이 됩니다. 대부분 요거 관련해서는 숙종 제2 시절에 있었던 거 찾기 문제가 항상 그렇게 나와. 그래서 요거 나오면은 황국 얘기구나. 그러면 뭐 찾아? 다른 한국이나 그다음에 독도 금백숙 최고 해가지고 독도 관련 안용복 관련이나 그다음에 금이영 백숙 금이영 그다음에 백두산 정계비 꼴추숙종 나오는데 초량해관 이런 거 찾아주시면 돼요. 그래서 허적의 유학 사건 뭐 이건 뭐 궁금하시면 찾아봐요. 잘 나와 있어. 뭐. 이 허적 대단한 남인 영수 여기 천막 가지고 기름 칠은 천막 좀 갖다 줘 했더니 얘가 말도 않고 갖다 써가지고 숙종이 개빡쳤는 거야. 이게 면서 허적 꺼져 허적떡이 꺼져 허우적 삼복더위 너무 더운 거야. 허우적거리는 거야. 삼복더위. 그래서 삼복의 변 삼복 형제가 나와 자료 제시. 그러면 경신한국이구나. 숙종 때의 사건 못 찾아 금이영 정답 이렇게 들어갑니다. 경신한국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겠고 경신은 몰라도 상관없어요. 일단 한국만 나오면 됩니다. 이때 이제 서인이 다시 분열이 일어나 학문적 인격적 남인 처벌 문제로 막 나온다 이 말이지. 네, 이 남인영수야. 남인영수 허적은 남인영수입니다. 여기 2차 예송에서 남인이 승리했잖아. 그래서 다시 여기 이제 서인들이 막 날리는 거야. 그래서 노론은 소론 이렇게 노소로 바뀌는 노소로 분당되는데 이제 노론의 송시열, 그다음에 소론의 윤증, 송시열의 제자인데 학문적으로 약간 여기는 완전 정통론이라고 생각하면 돼. 노론, 송시열이 완전 정통론, 끝까지 명예의리, 죽으면서까지 명예 신종을 모셔라, 이렇게 하는 노론의 송시열. 요거 뭐 그지 뭐 그냥 참고해도 돼요. 참고해도 돼. 서인이 이때 분열됐다는 거 참고만 하시라겠죠. 참고. 근데 노론소론이 이제 나와야 되니까. 네, 더 중요한 것은 요 밑에 가가지고 갑술 후 노론과 소론 전국이 주도했다. 이건 이제 시험에 나오니까 이건 꼭 해줘야 되는데 이거 이제 빌드업 하는 거야. 요걸 베이스로 해서 요게 나오는 거라 빌드업 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2차 항국이 기사항국이야. 숙종 때 또 기사항국. 뭐니? 이겁니다. 원자책봉 문제. 원자책봉. 경종이지. 공종. 장희빈이 이때 등장해. 장희빈이 등장하는데 이 숙종 그냥 정신없어. 장희빈에 푹 빠져가지고 아들내미 낳자마자 100일도 안 됐는데 원자로 책봉하십시오. 이런 거에 대해서 송시열이 아니되옵니다 했다가 송시열이 죽어요. 사사당하는 거지. 사사. 그러면 인영왕후는 폐비돼 버리고 이제 서인 관련해가지고 같이 폐비되고 이제 이 장희빈이 어이구 기사라 하는 것이 기사항국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이구 기사라 장희빈 기사항국. 누가 죽었어? 송시열이 죽었어. 장희빈 기사라 송시열 따이 이게 기사항국입니다. 삼항국이 갑술항국이야. 정신없어 그냥 아주 이랬다 저랬다. 마지막에 갑술항국. 여기 이제 소인들이 이제 어떻게든지 힘을 기르기 위해서 인연항우 복위 운동을 하는 거지. 인연항우. 그럼 숙종이 장희빈은 좋아 하면 복위 운동 하면 죽을래 했겠는데 장희빈이 너무 기가 센 거지. 기가 세가지고 장희빈이 이럴 줄 몰랐다. 짜증난다. 마누라 치고 싶어 해가지고 잘 됐어. 아주 순한 우리 인연하고 다시 복위시켜 이렇게 연상을 하시라는 거야. 실제 그렇게 생각해가지고 결국 이제 인연하고 다시 복위하고
그다음에 당연히 이제 강등당하는 거예요, 장희빈. 그리고 장희빈이 그때 바로 죽은 게 아니야. 인연왕후 있어. 있다가 지금 몇 년이야? 한 7년이네, 7년. 7년 있다가 죽은 거야, 7년 있다가. 인연왕후 사망 후에 봤더니 장희빈 처서에 다트하고 놀이하고 막 이 사람 해놓고 팍팍 꼬집고 난리야. 그래. 장희빈 데려와! 이래갖고 사서. 근데 이때 죽을 때 그냥 죽지 않은 게 아니라 아들내미 경종 불러달라고 해가지고 이 아랫도리를 그냥 이렇게 하는 동에 이제 나중에 소목 경정이 나오는데 소심한 목소리 경정이 나옵니다. 이런 거 그 다 나중에 역사 전을 잘 보세요. 잘 설명이 돼 있어요. 요게 마지막 갑술한국이다. 갑술한국. 그래서 갑술을 때는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이 뭐냐? 인연하고 보기운동이야. 인연하고 보기운동. 인연하고 보기. 그래서 인연 보기 갑술년이다. 그래서 이 갑술 한 잔 후에 이제 맛있는 아주 감나가는 술이라고 생각하면 돼. 갑술 한 잔 후에 이제 남인 다 갔고 남인들 싹쓸이 했으니까 노론 소론이 만나가지고 술 한 잔 했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이 이후 상황 이게 자료 제시야. 자료 제시 이후 상황으로는 노론 소론이 이 정도는 전국을 주도했다. 이 지문이 나온단 말이지. 갑술 후에 노론 소론 전국 주도. 이게 계속 반복적이야. 문제은행식 출제다 보니까 나온 게 또 나오고 나온 게 또 나오고. 이 갑술 한국 내용 정답은 요거 아니면 요거 내용 요거 정답 이렇게 잡아주시면 됩니다. 그럼 여기까지 다 정리됐네. 정리됐어. 자, 정리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소목 경정 노론 노인 영주 이것은 공존하는 과정에 있어서 노론이 미는 것은 영인군이야. 영인군은 영조입니다. 그다음에 소론이 미는 것은 경종이지. 소론들이 이제 경종을 밀다가 경종이 빨리 죽는 통에 소론이 낙마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나중에 노론 위주로 딱 득세에다가 사도세자 때 죽이십시오. 벽파. 갈 때까지 다 갔어. 벽파. 아니 됩니다. 시혜를 베푸십시오 하는 거예요. 노론 시파. 시파. 그래서 노론이 다시 한번 벽파와 시파로 갈리게 되는데 그건 사도세자 얘기입니다. 일단 여기서 위에 갑신 황국 때 갈리고 그 다음에 갑술 이후 공존했다. 요게 이제 중요하다. 그래서 황국 3개 정리합니다. 어떻게 정리한다고? 허적 삼복대의 경신 이 차는 뭐야? 원자책봉 했다가 기시열 죽은 거 원자책봉 사사 기시열. 그다음에 3번째 갑술은 인연항우 보기 갑술 하면서 보기하면서 갑술 술 한 잔 쫙 후에 노론 소론이 공존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만 봐도 이게 딱 보여야 돼. 그다음에 소목경종 노인영조는 나중에 한 번 더 정리합니다. 그다음에 숙종 때 내용이 많아. 황국이 있기 때문에 이걸 다 해야 돼. 이걸 다 해야 돼요. 그래서 독도 금백숙 숙종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상평통보나 대동법은 시험엔 잘 안 나와. 이게 상평통도가 전국에 이제 유통되게 되는데 이건 경제 상황이야. 조선 후기 경제 상황과 연결되어서 숙종 제위 시절로는 안 나오고 있어요. 대동법 전국도 검정색이잖아. 선지 등장하고 있지 않아. 예전 공부했던 분들은 이게 중요해. 대동법이 언제 전국적으로 시행됐는지가 굉장히 중요하지만 선지에 등장하고 있지 않으면은 우리는 가볍게 넘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독도 금백숙을 해라. 금백숙은 정말 시험에 잘 나온다. 독도도 잘 안 나와. 독도. 근데 독도 관련 문제는 좀 우리 이제 민족으로서 좀 알면 좋겠다 싶어서 독도 안용목이 이때 나옵니다. 그다음에 금백숙 여기 잘 나와. 금이영, 응? 백두산 정계비. 예? 독도 가서 백숙인데 금을 위에 쫙 깔아주는 거야. 정말 맛있다고 생각하면 돼. 숙종이 그걸 제일 좋아해. 그래서 금백숙에 이제 헐릭돼 있는 숙종을 연상하면 됩니다. 금백숙 먹고 다음에 입에는 이제 담배 맨날 한국 가면서 정신없어요. 이번에 누굴 쓸어버리지? 꼴초 숙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금이요. 꼭 기억하시라고. 그 다음에 백두산 정계비 이제 해석 문제, 이제 송화강이 어디냐, 이런, 얘기 나오는데, 자세한 건 이제 정리 나중에 하시고, 네. 토문강 해석 가지고 막 얘기가 많은데, 나중에 간도 협약 때 한 번 더 할 겁니다. 그래서 백두산 정계비에 있는 토문강 해석으로
말이 많았던 걸 간도 협약으로 그냥 딱 끝내버리는 건데 뒤에 거라 그때 가서 설명하겠습니다. 다음에 초량예관 여기 시험에 잘 나와. 경제 상황. 근데 후기 경제 상황으로 많이 나오는데 숙종 때라는 걸 좀 기억해 주세요. 초량을 통해서 담배가 들어오는 거고 이제 여기 고구마 고추도 있는데 담배가 중점적으로 시험에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어디? 부산이야, 부산. 두모포는 부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가볍게 정리하시고 중요한 것은 초량예관이 언제다? 숙종 때라는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 정도 정리하시면 숙종 끝났습니다. 되게 많죠. 그다음에 경종까지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경종 하면은 소목경종, 노인경종 했잖아. 소목경종. 어머니 때문에 그냥 하고 그냥 목소리가 소심해진 거야. 라고. 약간 나처럼 목이 좀 얇고 톤이 높아져 버렸어. 소목경종이야. 소심한 목소리 경종이 됐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뭐야? 소론 작고 이제 여기 뭐는 목호령이 나와. 목호령 고변이 언제 때라는 거야? 경종 때라는 걸 꼭 기억하셔야 돼. 자, 노인 영조면 노인 정말 오래 살 최장수 왕 영조. 그래서 노인 영조라고 생각하면 돼. 노론인데 영인군이야. 영인군 영조. 이렇게 해서 연결해 가지고 경종과 영조. 이제 경종 죽을 때 얘기가 많이 이제 그러지 그건 이제 뭐 영조가 일부러 그러는 건지 막 탕약을 줬는데 그게 좋은 탕약인지 안 좋은 탕약인지 뭐 그 옆에 있지 않은 이상 모르지. 있어도 잘 모르지. 그러잖아요. 그건 이제 역사전에 하시고 여기선 중요한 것은 이제 목호령의 고변. 그때 이제 노론 이제 사대신이 나오는데 처음에는 유배보냈다가 나중에는 목호령에 의해서 사대신이 처형되는 거야. 이때 이제 소론이 완전 쫙 정권을 장악했지만 이제 바로 빨리 죽어버렸지. 빨리 죽어버린 통에 이제 누구 세상이 되겠어? 당연히 노론 세상이 된다. 영인군을 밀었던 이제 왕세제 하면 동생이야, 동생 영인군을 밀었던 영조가 즉위하게 된다. 이 정도로 경종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여기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